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LS 오토모티브 채용 공고 가지고 왔습니다. 24년 취업 시즌 너무 힘들었죠. 제가 봐도 최근 몇 년간 역대급으로 힘들었던 것 같은데 25년도 사실 조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3월부터 우르르 공고들이 뜨기 전에 지금 뜨는 이런 좋은 기업들을 놓치지 말고 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24년도에 취업이 왜 힘들고 지금 이렇게 힘들고 있는지 제가 위에 영상 링크 드리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내 자소서 상태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지 제가 쓴 자소서 보여드리면서 와 이게 자소서구나 이런 거 다 해드릴 테니까 상담에 오시면 취업에 대한 궁금증 전부 해결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아주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LS 오토모티브는 어떤 회사인가? LS그룹이겠죠, 당연히. 자동차 부품업체예요. 컨버터, 이런 자동차 부품을 선두로 미래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주요 글로벌 OEM 고객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구축하고 북미, 유럽, 일본 등 핵심 시장에서의 수주 국대화를 통해서 친환경 미래차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이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연기관 중심에서 탈바꿈해서 미래차 시장을 선도하는 전장 제품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려고 하고 있겠죠. 이번에 그럼 어떤 직무로 채용이 진행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름 쪽도 있고 생산, PCN의 품질, 영업, 관리 다양하게 있는데 문과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영업 쪽과 관리 쪽을 지원하셔야 되겠죠. 다양하게 채용이 진행되고 있고 지원 기한은 3월 9일까지니까 잊지 말고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소서 항목을 보도록 할게요. 자소서가 600자로 4가지가 있어요. 심플하다. 첫 번째, 성장과정, 장단점, 대인관계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이거는 그냥 장단점 쓰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성장과정, 장단점, 대인관계 이걸 600자이더래. 그러면은 이 장단점 안에서 모든 게 사실 다 커버가 되죠. 일단은 성장 과정은 장단점이 커버가 돼요. 흡수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장단점에서 장점에다가 나의 어떤 스토리적인 장점을 발휘한 스토리를 넣을 거기 때문에 그게 성장 과정이라고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죠. 200자씩 성장 과정 뭐 한 두 문장씩 뭐 장단점 한 문장 한 문장 대인관계 두 문장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스토리적으로 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격 장단점 500자짜리 넣고서 대인관계가 한 문장 정도 작성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사실 여기에 대인관계 뒤에 등이라는 한마디만 있으면 이 중에 그냥 골라 쓰면 되겠구나라고 명확하게 나올 텐데 저는 사실 이렇게 나올 때마다 늘 등이란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써도 저렇게 써도 상관없다. 근데 저는 스토리를 넣는 게 읽는 데는 더 좋다. 막 이것저것 나열되어 있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스토리텔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자소서 경험 항목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직무 역량을 쓰세요. 뭐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2번에 본인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런 거죠. 그렇죠? 이런 건 사실 딱히 어떤 대단한 필력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내가 가진 경험들을 타이트하게 추출해서 풀어내는 역량만 있으면 된다 생각하는데 필력이 필요한 항목들은 스토리적인 항목인 거죠. 1번이나 아니면 3번 이런 것들인데 이 두 가지 구분을 명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위에 영상 링크 드리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토리텔링은 스토리로 꽉꽉 채워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필요해야 될 것들은 항목마다 다르지만 열정, 커뮤니케이션 역량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거 하나를 잡고서 그걸 가지고 스토리를 관련된 경험을 하는 거죠. 이런 스토리텔링의 구체적인 방법은 상황 제시, 바로 상황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이 있다.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점을 명확히 적지 않으면 내가 뒤에 한 것들이 섀도우 복싱이 되겠죠. 어쩌라고가 되겠죠. 내가 이걸 열심히 했는데 한 이유가 없잖아요. 문제가 딥할수록 심도 깊을수록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과정이 더 임팩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문제가 깊을수록 읽는 사람도 저걸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궁금해서 읽게 되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의 핵심은 문제점을 잘 적는 거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의 분량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항목은 999장 이거는 지원 동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준비한 경험들을 각각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적어도 괜찮겠죠. 일단 지원 동기 작성법에 대해 설명드리면은 지원 동기는 기업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로 나뉘는데 기업 지원 동기는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부분을 진정성 있게 풀어내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을 만한 영상을 위에 영상 링크 드리니까 꼭 보시면 완벽하게 이해되실 거고요. 직무 지원 동기는 내 경험을 기반으로 이 직무에 관심도를 어필하는 거예요. 대학 시절 이런 경험을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후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렇죠? 지원 동기는 오케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왔는지 이걸 쓰는 건데 이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직접적인 경험들을 풀어내면 되는데 직접적인 경험들이 뭐가 있을까요? 직무 신입이나 인턴 같은 직무 경험이 있으면 그거는 제일 좋겠죠. 그걸 위주로 풀면 되고 그게 없더라도 관련 대외 활동, 관련 프로젝트, 관련 아르바이트 아니면 데이터 역량이나 협상력 이런 것들을 타이트하게 풀어내면서 전문성을 어필하면 됩니다. 4번째 항목, 다른 사람과 함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했던 경험. 이거는 스토리텔링하는 항목이니까 다른 설명은 안 드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들어가면 좋고 그래서 저희 꽃보다 채용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마스터 자소서에 갈등을 중재했던 경험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넣으면 됩니다. 마지막, 입사 후 3년, 5년, 10년 후의 미래 모습을 기술하는 건데 이거는 입사 포부를 제대로 만들었으면
있으면 활용하면 괜찮죠. 그쵸? 자, 입사업 포부는 세 단계로 작성하는 거예요. 일단 첫 문장에는 포부를 딱 말끔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놔야 되겠죠. 어디 안에서 모티브 안에서 이런 영업 관리자가 되고 싶다. 이게 포부를 명확하게 또 정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입사 후 커리어 플랜, 입사 후에 3년 후에는 이런 걸 하다가 5년 후에는 이런 걸 하고 10년 후에는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세 단계까지 나눌 필요 없이 두 단계로 나눠도 괜찮지만 여기는 세 단계라고 해놨으니까 그렇게 맞춰서 적는 게 좋겠죠. 근데 추상적이고 두루뭉실한 걸 적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뭐 열정을 다해서 일하고 이런 얘기를 쓰라는 게 아니라 직무 전문성을 어필할 수 있을 만한 얘기를 적는 거죠. 뭐 고객들과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프로모션을 뭐 추진하고 뭐 이런 다양한 무슨 업무 솔루션, 뭐 데이터 역량을 이렇게 쓰는 거고, 그리고 입사 포부의 마지막 부분에는 내가 이때까지 했던 경험 중에 어떤 경험들이 이 회사의 업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풀어내서 이제 만드는 건데, 저희 꽃보다 지금 학생들은 마스터자소서에 입사 부분이 두 단계로 되잖아요. 두 단계지만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처음 부분을 3년과 5년으로 나눠서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LS 오토모티브 채용 공고를 봤는데 어려운 시즌이지만 꼭 이런 좋은 회사 공고가 있으면 놓치지 말고 전부 다 퀄리티 있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저와 함께 2025년을 이겨낼 수 있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